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천 처음 찾아왔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감독으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네, 자리에 먼저 그러면 앉아주시고. 야, 앞으로. 부천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오늘 영화제 때문에 또 참석을 하셨어요. 먼저 또 배우가 아니라 감독님이라는 타이틀로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대학교에 이어서 대학원까지 계속 영화를 공부를 하다가 학기 중에 이제 영화를 찍게 되는데 마침 또 그 영화가 운이 좋게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배우로서 참여한 영화제가 아니고 감독으로서 참여한 영화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 좀 재미있게 저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연출작이 처음이 아니세요. 네. 사실 그 감독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두 편째 작품을 하고 계시는데 그전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직접 모든 걸 좀 출연까지 하시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 뒤에 완벽하게 빠져 계셨었어요. 네. 좀 색다른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앞에서 제가 촬영했던 제 영화들은 제가 배우로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영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야기에 집중을 더 하기 위해서는 연출로서만 참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제가 갖고 온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에서는 오로지 감독으로서만 촬영을 해서 저는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의 뒤에서 누군가를 찍고 있고 또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간다는 게 영화인이 된 진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라는 마지막에는 좀 눈물이 찌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직접 영화의 어떤 연출의 변화 또 어떤 좀 이야기를 그리고 싶으셨는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겠지만 항상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과의 대화가 상당히 많이 단절된 채로 많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즘 들어서 기성세대들과 많이 일어나는 소통의 부재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조금 담백하게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작품에서 사실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작품을 만든 것도 있었고 항상 그 소통의 부재와 함께 우리가 항상 늦게 깨닫게 되는 그 안타까움과 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들을 모티브로 좀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표현된 게 저의 이번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의식이 없어진 아버지 그리고 그걸 캐내기에만 급급한 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처음에는 좀 코믹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야기가 조금 심각해지기도 하고 이게 과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오는 결국에 아들이 각성을 하는 성장 드라마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 그 주인공의 성장을 그리고 싶으셨던 건지 아버지를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화의 시작은 그 아버지로부터의 집이 이렇게 사실 부유한 집안은 아닌데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의 유산을 바라는 철부지 없는 아들 그리고 또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상황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시간이 촉박하게 올수록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건강보다는 자신의 유산이라든가 자신이 얻고 싶은 욕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압박에서 오는 타이트한 느낌을 좀 많이 살려두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성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영화의 이야기가 짧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한 장면으로서 대비되는 게 이 성찰,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라고 했는데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시간이 단축되어 오는 시간 속에서 저 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렇죠. 네. 조마조마한. 네, 그런 좀 심리적인 타이트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배우로서 작품에 접근할 때는 캐릭터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또 연출가로서 모든 걸 또 관장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조금 내가 감독으로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힘들었구나 하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건 제가 항상 어떤 캐릭터를 맡은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저의 연기만 계속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캐릭터를 좀 창작해 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그 흐름의 맥락들을 보이지 않는 카메라 뒤에서 카메라의 동선이라든가 앵글이라든가 이야기적인 구조로서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되게 큰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로서의 표정이라든가 목소리, 눈빛으로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보다는 카메라의 동선, 그리고 조명의 라이팅, 그리고 인물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직접 다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참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 점이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배우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요구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내가 좀 연출자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깨달았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배우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다른 배우의 연기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든가 좀 많이 디테일하게 참여를 한다든가 그럴 줄 알았는데 같이 했던 노영욱 배우님이 이미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대본 리딩부터 네.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해주셔서 처음 대본 리딩을 하고 나서는 이 배우에게 영화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겠다, 연기에 관해서는 일종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중에 어떤 트러블 없이 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연기로서는 크게 얘기했던 것보다 인물의 동선이라든가 조명의 위치라든가 이런 포지션적인 것들만 얘기가 많았었고 또 감독으로 맡았을 때 되게 재밌었던 점이 저는 제가 배우로서 촬영할 때 내 모습이 현재 내 컨디션이 어떻고 또 내가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전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눈을 보면 딱 보이더라고요. 카메라의 시선이 확실히 가장 정확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게 배우의 눈빛에서 조금이라도 피곤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저는 그때 촬영 스톱하고 배우를 좀 쉴 수 있게 좀 많이 배려를 해주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좀 잘 쫓아와 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재석 감독님이 이전에 배우로서 연기의 필모그래피를 쭉 따라올 때도 보면 쭉 리듬을 가지고 좀 출연 작품을 결정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작품들 보셨겠지만 대박이라는 작품에서도 연기를 하셨지만 조금 무거운 연기를 했을 때는 그 전에는 더 이렇게 좀 약간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연출도 아마 그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활동의 일환. 그래서 좀 연출이라는 것, 연기라는 것 이렇게 구분짓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로 시작을 해서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맡아보고 역할들을 맡아오고 그리고 또 배우뿐만이 아니라 가수라는 직업을 새로 얻게도 돼보고 또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영화제까지 초대가 된 게 사실은 저도 제가 좀 많이 헷갈려요. 너무 많은 다양한 것을 해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배우로서 좀 믿음감이나 신뢰감을 오히려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돌이켜보면은 아직은 사실 이제 올해로 제가 30이거든요. 네. 아직은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완성형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로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발짝씩 움직여보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몸으로 익혀보는 게 책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같이 해보는 게 더 좀 저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은 단편 영화 감독으로서 사실 완벽하진 않고 배우로서도 절대 완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역할로서도 다양한 역할을 더 해보고 싶고 사람들이 늘 예상하는 경로로만 가는 것보다 정말 쉬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네. 예,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 만큼 되게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 욕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은 뭐, 네. 이번 연출을 또 학교에서 또 많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하셨지만 계속 좀 연출을 하실 생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장근석이라는 감독으로서의 어떤 포부나 계획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신지. 단편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화가 사이즈나 규모가 굉장히 커질수록 이제 같이 협력해야 되는 스태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투자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사실 감독이 초반에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이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편 영화는 정말로 감독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짧은 순간 안에 아주 담백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도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오늘 제가 초대됐던 이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이런 행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단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더 많은 감독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장들이 더 넓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오늘 저는 아마 저에게는 되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것 같고 또 오늘 초대를 받은 것만큼 앞으로의 책임감이 더 생겨서 영화를 더 찍게 된다면 한 편 한 편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소중하게 그 영화를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도 좀 부여받게 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부천에 초대된 단편 작품들은 신선한 배우로서 작품을 이렇게 세상에 공개할 때 그리고 이것들이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와 또 감독으로서 어떤 반응을 얻을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지향점이 어떻게 다르신지 그 차이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는 영화를 빛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이번에 감독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감독이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큼 작업을 연출을 했나 그 좀 부끄러운 마음에 많이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초청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영화를 빛내는 요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비중이 배우들의 연기력과 뭐 배우들의 이름, 배우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출자는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그냥 책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고생하고 더 책임감을 갖고 작품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배우로서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찾아왔다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사실은 연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연기와 연출을 하는 감독으로서 만들고 싶은 영화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근석 씨, 배우 장근석과 감독 장근석이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나 스타일은 어떻게 다를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로드무비 형식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조금 다큐멘터리적인 성향도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와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기본축인 그 스토리와 시나리오들을
사실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것들로 날 것으로의 느낌대로 촬영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초반에 그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장소 로케이션까지 전부 다 정말로 실제 영화 감독님들이 하시는 작업들을 해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찍는 재미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 하시는 이 촬영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어떤 지점이셨어요?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는 시간과의 싸움도 있었고 몇 시만에 찍으신 거죠? 하루 반나절 정도. 장소 섭외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다시 다 제작부가 실패한 네. 사례를 제가 다시. 그럼 주 무대가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저 영화 감독 장근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 병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루하루 시간 1분 1초가 중요한 곳인데 혹시나 이제 저희 팀의 촬영으로 인해서 다른 환자들에게 폐가 끼치지는 않을까 그 점이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도 굉장히 조용히 움직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환자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끝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가장 힘들었었고 또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저도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실사와 같은 그런 좀 부드러운 느낌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울에 대한 반사라든가 실제 로케이션에서 비춰지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범위들을 스태프들을 마치 수정해 나가면서 촬영했던 게 가장 좀 힘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굉장히 강한 심리의 어떤 그런 것들도 스타일도 굉장히 강한데 또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또 영감을 받으실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소설 원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작품은 어디서 또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지. 사실 시나리오를 몇 개씩 심심할 때 이제 쓰곤 쓰세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영감을 가장 많이 얻는 포인트는 예전에 다른 영화들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뭐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중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유산과 약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관객들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될까라는 느낌보다는 처음부터 뭐지 하다가 마지막에 강력한 스트라이크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좀 통쾌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그럼 장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지향점은 이제 인간의 성장과 휴먼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공포나 스릴러보다는 공포와 스릴러를 가장한 아마 휴먼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년 정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인터뷰를 하거나 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계속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배우이자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배우 감독이 얼마나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계속 한 번씩 의심해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근석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어떤 건지 이 영화에 대한 배움은 어디까지가 끝인 건지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네요. 배우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평생을 계속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배우라는 타이틀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작품을 할 때 항상 그게 반복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또다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배우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비단 배우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나이대에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또 그 나이대에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재료들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지금의 완성형 배우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부딪혀보고 깨져볼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갈고 닦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서 나태해진다기보다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수 한번 오늘 연출자 장근석 그리고 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된 감독으로서의 장근석 배우, 감독 이렇게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내년에도 또 감독님으로 또 오셔야겠죠? 2년 동안 또 많은 작품들 좀 시나리오 많이 쓰시고 하셔서 또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면은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큰 됩니다. 영광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관객분들, 오픈토크에 오신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맞춰볼까 합니다. 사실 영화를 찍었던 거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기도 하고 또 아직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영화학도로서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뻘쭘하지 않았던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렬한 지지와 관심을 오늘 비가 오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장에서 오픈토크를 할 때 비 때문에 좀 고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감독으로서 이렇게 처음 오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유산이에요. 제목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장 감독님 다음 작품도 그럼 기다리면서 오늘 자리 맞춰볼까 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